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장 초반 하락으로 돌아서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1740포인트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는 오늘도 견조한 흐름입니다. 외국인들이 28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와 대만 가권 지수 그리고 홍콩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국내 증시에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잠시 뒤 자세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닉네임과 함께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분을 선정해서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고요. 또 두 분께는 신의 손 로댕정 관람 티켓을 드리고 있습니다. 책 선물도 하고 있는데요. 증권 칼럼니스트 김준군이 실전 매매에 대해서 날카롭게 조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 책을 드리니까요.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책 선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소식부터 전해 듣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 달여 만에 20일 이동평균선인 60일 이동평균선 녹두는 골든 크로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스권에 갇혀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준 와중에도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하단을 탄탄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11시 구간 코스피는 3.8포인트 오른 1735.8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지난 주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재정 적자 감축은 세계 경기 회복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지수는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외국인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1731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현재는 다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현물시장에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은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또 프로그램 쪽에서도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를 이어가면서 지수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현재 89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다시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이 8억 원 소폭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이틀째 상승하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500선 지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포인트 오른 499.8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어서인지 5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오늘 지루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0시 30분 구간에 5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499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이틀째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81억 원 사고 있고요.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2억 원 선제 소폭 팔고 있고 외국인이 61억 원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1,200원대 초반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원 오른 1,20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역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203원의 장을 출발한 후 장중에 하락으로 방향 바꾸기도 했지만 오늘 변동폭이 크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운수창고 업종이 강세인데요. 최근 물동량이 증가했고 운임료가 상승하면서 오늘 전 업종 가운데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7%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도 2% 이상 오르고 있고 한솔 CSN이 6%, 흥하해운도 3%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워크아웃을 돌던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권단의 구조조정 발표 후 워크아웃 수준이 C등급 판정을 받은 일부 기업들은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또 일부 기업들은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던 남광토공과 벽산건설은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5%, 14% 이상 오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꾸준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톰보유 13%, 중앙디자인과 제형솔루텍도 14% 이상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의 부결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관련주가 본격적인 사업 기대감에 오르고 있습니다.
유라테크가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풍림산업과 프롬파스트도 1% 이상 오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1%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LED 업체들이 올 하반기 본격적인 업황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1% 이상 오르고 있고 에피밸리가 11%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YG파워가 14.7%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행주가 강세인데요. 그중에서도 하나투어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5.3% 급등하면서 57,300원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휴가 시즌 앞두고 여행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장주인 하나투어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말 42,000원대에서 바닥을 찍은 이후에 한 달여 만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에 3, 4분기에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2,900원 오르면서 57,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별다른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오늘 양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을 확인하려는 관망 심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황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4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1736선에 있고요. 코스닥은 500선을 회복하는 듯 싶었는데 다시 499포인트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어제 환율이 13원이나 급등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모멘텀 없이 1204원선에 머물러 있고요. 자, 자세한 시황 소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분은 백찬수 배박사 전문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G20 정상들이 지난 주말에 재정 적자 감축 노력을 하자라는 의견을 모았었는데요. 자칫 세계 경제 회복이 둔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가 소폭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에 국내 증시는 오늘도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배 박사님. 예, 오늘 이슈도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1720선대에서 그 연기금의 적극적인 매수세,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망설이고 있는 외국인의 동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1720선대에서 연기금들이 그 연일 1,000억 이상의 그 순매수를 계속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1730선대에서도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고, 전전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많이 밀릴 것 같은 분위기에서 3,000원 정도 연기금이 매수를 들어와서 결국은 1720선대를 완전 이제 지지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내용 전반에는요. 그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연기금들이 그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주식 쪽으로 비중 투자를 늘리는 그런 자금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 1000 초반에서 매수한 그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1600선 그리고 1550선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한 연기금들이 이번에는 큰 수익이 났기 때문에 향후에 1720선이 이제는 그 지지선으로 인식이 되고 더 큰 장을 내다보고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그 다음 주까지 옵션 만기일,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1750선을 넘기는 그런 이제 강세장이 나타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 이후에는 굉장히 좋은 장이 이렇게 그 연기금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저점에서는 연기금의 매수라고 다시 미국장도 이제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이후로는 굉장히 좋은 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너무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고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연기금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벌써 9거래일 연속 매수세인데요. 연기금들이 사는 종목들을 보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포스코, SK에너지, 현대제철, 두산중공업 등이 있습니다. 자, 연기금들이 사는 업종들을 봐야 되는 건지, 연기금이 산다고 해서 전 업종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연기금이 일단 지수 방어에 성공을 하고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면은 차후에 순환매적으로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들어가기 좀 부담되신 분들은 중소형주지만 차트가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 이르는 그 실적이 우량한 우량주들 들어가 있으면 이제 반기 실적이 끝나면서 굉장히 시적 우량주들은 다시 한번 지수 상승에 힘입어서 재차 반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매적인 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앞으로 숨어있는 그 실적 우량주.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추천할 종목도 그런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은 순수가 느리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수 상승에 힘입어서 반등의 그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익률 게임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난하게 지수 관련주보다도 소형주 그리고 그 실적 우량주를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들어보죠.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번에는 좀 의외의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요번에 이제 월드컵 예상도 적중을 하고 그래가지고 한 10배 정도 목표가를 잡은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웰비스입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23,000원으로 잡았고요. 손절가는 2,300원으로 잡았습니다. 윌비스 종목을 잘 아시는 분 잘 아시고 못 들어보시는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름이 한 3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최초에 군자 산업에서 미래와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윌비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회사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매년 50억 이상의 꾸준한 이제 순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액면가가 5,000원 대비 현재 2,600원, 오늘 한 1% 정도 올라서 2,635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 두세 가지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림법학원이라는 고시 로스쿨 학원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 쪽으로도 굉장히 이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러닝 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 학점을 이수받는 은행을 인증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대학교 사법시험을 보려면은 법학과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이수학점을 받아야 되는데 윌비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림법학원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점을 받았을 경우 이제 사법시험을 칠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차후에는 이제 로스쿨 쪽으로도 굉장히 아직은 로스쿨 졸업생이 없는데 졸업생이 나올 경우에 로스쿨 시험 쪽으로도 굉장히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매우 매출이 급 신장이 예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은 원터치 자동 냉각 캔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주가가 한 10배 이상 크게 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굉장히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 내용이 즉슨 이제 KTB 네트워크의 권성문 대표가 많은 지분을 갖고 있었고 소유는 현재 갖고 있는 전병헌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데 경영은 많이 권성문 대표가 참여를 했었다가 최근에 38억 규모의 11%의 대규모 지분을 전부 창단 멤버인 전병헌 대표이사한테 모두 무상으로 이제 증여를 했습니다. 전병헌 대표이사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고대 법대를 나와서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왔고요. 엘리트 기업인으로서 2009년도 10월 달에는 IT 공화국의 대통령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 회사 내용은 OEM 방식의 의류 업체고 OEM 방식에 의해서 IT 공화국에서부터 직접 의류를 생산해서 미국 쪽으로 3천만 불 이상의 매년 꾸준한 그런 신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IT 공화국 대통령서부터 굉장히 공로패를 받으면서 각광을 받은 그런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도덕적인 양심, 굉장히 작전주라는 그런 말을 많이 받아서 어느 증권사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사이트를 봐도 추천하는 내용이 없었는데요. 아마 이번에 권성문 대표이사부터 완전히 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굉장히 회사 내용적으로도 우량하고 추천으로도 많이 나갈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당장 10배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물론 안 오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 투자에 맡기는 건데 기업 내용이라든가 주가의 방향으로 봐서는 아직은 2,000원 중반에서 머무를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10,000원, 20,000원 정도는 충분히 가주리라고 보여지고요. 연말까지 꾸준하게 들고 계시면은 충분히 한 4, 5배 이상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윌비스 008600 윌비스 종목을 이번에는 적극 추천 사유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윌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0년도에 3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주가가 2,695원 선이거든요. 목표가를 23,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연말까지 잘 들고 가본다면 적어도 4배에서 5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많이 난다면 10배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벅박 박사님이시잖아요, 배 박사님은. 그래서 더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윌비스를 오늘 제시를 하셨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99년도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경매에서 옥션을 인수해서 굉장히 지분 평가익을 많이 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경영진이 완전히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액면 분할이라든가 아니면 차후에 이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냥 꾸준히 갖고 있으면은 큰 수익이 날이라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예, 사실 액면가가 5,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2,695원이라는 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윌비스를 관심 종목으로 받아봤습니다. 배 박사님께서는 16강을 적중하셨고 8강 때에서도 이제 1득점을 먼저 한 팀이 나갈 것이다, 8강에 진출할 것이다 라고 또 적중된 의견을 내셨었는데요. 윌비스 역시 연말에 10배 이상 뛸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고 또 꾸준히 배 박사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배찬수 전문위원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볼 차례를 가졌고요. 다음은 법학박사 배찬수의 증시와 법률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증권사 직원이 과다한 매매에 의해서 손실이 났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증권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입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손실 보장 약속 행위는 강행법규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증권사가 배상 책임이 있는 걸로 지금 판결도 나와 있고요. 그런 추세입니다. 통상 증권회사 직원은요, 그 매매 주 수입이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고객 수익과도 굉장히 상반되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제 증권거래법상 증권사 직원이 과다한 매매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은 고객 충실 의무에 반합니다. 이러한 고객 충실 의무에 반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당연히 성립이 되고요. 따라서 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객도 주식 자체가 손실이 난다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리고 손실 초기에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고 차후에 손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 꼭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100% 손해 발생은 일어나지 않고요. 50% 정도, 이제 그 50%에서 이 과실의 경중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약 10% 정도 차이는 있지만 통상 50%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자세한 절차가 만약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요,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 여기에 불복하지 않으면은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면 됩니다. 과다한 매매를 한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다한 매매란 어떤 매매를 말씀하신 건가요? 예,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위임 매매가 이제 법적으로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권회사 직원한테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을 지정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사거나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합법적으로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 직원이 이러한 종목 외에 굉장히 투기적이 높은 코스닥 종목을 자기 마음대로 굉장히 많이 사고 팔았다거나 아니면은 하루에 어느 정도 인정은 되지만은 수십 번 아니면 하루 종일 종목을 사고 팔아가지고 손실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났을 경우, 이런 경우를 과당 매매라고 합니다. 과당 매매에 의해서 손실이 났을 경우는 이 보기와 같이 이제 50%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증권사 직원의 과다한 매매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증권사 배상 책임이 한 50% 있다라는 법학박사 배 박사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 박사님과 시장 흐름들 살펴봤고요. 국내 증시는 오늘 소폭 오르고 있는데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시아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는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상위 종합 지수가 하락 반전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증시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반등폭은 제한적인데요. 0.25% 상승 출발한 이후에 0.5% 오르면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9,747선에서 오전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본은 오늘 지난달 실업률과 가계 소비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여전히 경기 회복은 둔화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잠시 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는 0.2%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하락 반전한 상태고요. 홍콩과 항생지수도 모두 강보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자, 대만 각권지수는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기대 속에 어제 0.3% 올랐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 가까이 오르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 비해서도 선방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일본 증시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은 오늘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고용과 소비가 여전히 위축된 결과를 나타냈다죠. 일본 증시 흐름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0.58% 상승한 9,749.76포인트에 장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상승 기조를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매 판매 감소에 따라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감은 꾸준히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무디스에서는 일본의 재정 문제
문제로 인해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무디스에서는 일본이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 강등 압력이 계속 거세게 나타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예산 절감 노력이 부족한 사안과 글로벌 경제의 더블딕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신용등급 강등 압력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재정 긴축 정책에 대한 언급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만큼 시장에서의 일본에서의 보다 빠른 재정 긴축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좀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같은 경우 무디스의 신용 등급은 세 번째로 높은 AA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발표 있었던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증가율이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두려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오늘 장전 발표 있었던 5월 일본 강공업 생산 또한 예상외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강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라고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가 동반적인 강세 지속 여부에 따라서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오늘 움직임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러한 흐름 기조가 완전한 상승 모멘텀에 따른 부분이 아니었던 만큼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 유입 이후 다시금 상승폭을 줄여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9,700선은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9,750선 위로 돌파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도 보겠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듯 싶었던 중국 증시가 현재는 또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래도 2,500선은 강하게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흐름도 짚어주시죠.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2,500선은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550선을 돌파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534포인트에 시작하는 모습 보이면서 다시 상승 반전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었는데 결국은 다시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45% 하락한 2,523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의 중국계 은행들 자기 자본 비율 목표치였던 11.1%를 다 달성했다라고 발표가 나면서 은행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농업은행에서의 증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인민위원회 위원이 위안화 절상에 대한 큰 폭의 절상은 없을 것이라 언급을 내놓았던 것들 또한 시장에서의 악재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올해 GDP 내 무역 비중이 2%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위안화 절상의 폭은 크지 않을 거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항공주들 그리고 이러한 위안화 절상에 따른 재지 관련 부동산 관련 업종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 나가면서 계속적인 혼조 장세의 움직임은 이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2,500선은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550선을 돌파하지는 못하는 박스권 장세 기조 속에서 계속적인 혼조 장세 움직임은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오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신속한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고 015-8500-1110번 통해서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화면과 같이 닉네임과 매수 종목,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향후의 흐름이 어떨까요? 라는지의 내용을 보태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SM이요. SM 갖고 계시고요. 예, 네. SM을 몇 %나 얼마에 매수를 하셨습니까? 30%고요. 예. 14,500원이요. 14,50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요? 예. 예, 굉장히 고가의 매수를 일단 하셨어요. 예, 모르고 예. 그렇게 했어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오늘 또 예. 뭐 한 400~500원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 한 800원까지 빼버리더라고요, 오늘 때. 왜 그런가 싶더라고요. 매수를 하시게 된 이유를 먼저 들어볼까요? 아, 그게 잘 모르는 주식인데 예. 옆에 사람이 친구가 해가지고 수입을 잘 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단타로 따라 들어갔다가 물려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최근에 급반등한 주식 같은 경우에 따라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일단은 용기를 내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네. 주가 흐름이 심통치가 않네요.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예, 배 박사님과 함께 진단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단타, 짧은 기간의 수익 보고 나오시려고 들어가신 거 맞으시고요. 예, 30% 비중이면 그래도 비중이 좀 큰데 배 박사님과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배 박사님. 예. 진단해 주세요. 예, SM SM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죠. 그 실적이 매우 양호한 엔터테인먼트 주인데요. 그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5월 보면은 차트를 한번 보면 5월 13일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급등한 이유는 1분기 실적이 매출이 한 40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 소녀시대 등 그 일본 지출, 소녀시대 일본 지출설이 계속 나오고 후속으로 이제 뭐 FX라든가 새로운 이제 신인들이 많이 발굴이 되면서 향후에도 굉장히 글로벌화 시대죠. 기아차가 예를 들어서 7,000원에서 3만 원까지 오른 것처럼 이 주식도 충분히 3만 원, 2, 3만 원까지의 그 연말까지 목표 수익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그 기업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금일 빠진 이유는요. 그 동방신기 잘 아시는 동방신기가 전속 계약이 무효화됐다 그런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무효설로 인해 가지고 부당 이익 반환 청구 소송에 지금 휘말렸기 때문에 오늘 3%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크게 본다면은 그런 이제 단기적인 악재,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악재인데 그래도 마이너스 3% 정도에서 막아줬고요. 길게 본다면 차트도 전혀 깨지지 않았고 그 1분기 실적이라든가 앞으로도 그 굉장히 엔터테인먼트 등 각광을 받을 거고 실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다면은 고점인 그 14,900원 이상이 15,000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전 특히 뭐 장을 좋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지고 계신다면은 2만 원 정도 선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단기로 들고 계시자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우실 텐데 계속적으로 갖고 계시면은 14,500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예, 일단 걱정이 많으실 텐데 조금만 더 길게 보시면 수익이 날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015-8502-1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을 보겠습니다. LS 산전이 들어와 있는데요. 76,100원에 사셨고 비중이 90%나 되십니다. 오늘 79,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비중이 꽤 많으시거든요. 예. LS 산전 목표가 얼마나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LX 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5월 25일 날 저점인 59,000원 선을 치고 올라가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또 호재가 또 많이 나왔죠. 원자력 테마에 힘입어가지고 그리고 회사가 굉장히 우량합니다. 단기 손익이 매년 1,000억 이상 나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이 유망한 우량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발 악재가 시작된 전 단계인 선까지 거의 8만 원 선까지 거의 회복이 됐고요. 길게 보자면은 그 이상인 고점인 10만 원 선까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길게 보신다면은 10만 원 선까지 홀딩해도 무난해 보입니다. 예, LX 산전 목표가를 10만 원 가져보자라는 말씀 조언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에 앞서서 비타민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를 드릴게요. 자, 중국과 대만의 영문명을 합성한 것으로 양 국가가 사실상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는 것을 일컬어 신조어인데요.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차이완, 2번 치아와입니다. 6월 29일 오늘이죠.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 기본협정 ECFA가 체결됐는데요. 이 양국의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첫
깃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의 시대, 이것의 경제라고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닉네임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그리고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푸짐한 상품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문자 참여도가 높습니다. 남양주방님께서 오늘도 출첵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톱텍입니다. 닉네임 한놈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유무증을 받았습니다. 비중은 50%가 있고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없으시네요? 예, 톱텍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잘 잡고 계셨고요. 유무상 잘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2009년 9월 달에 신규로 상장이 된 이후로 현재로서는 가격이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진 못했지만은 유상 권리락과 무상 권리락, 무상 같은 경우는 거의 100%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8,000원이지만 사실은 무상증자 내용을 받아버리면은 16,000원까지 이제 이익이 난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LCD 모듈 그리고 태양광 그 모듈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LCD 반도체 쪽으로도 속하고 그리고 태양광 테마로도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적 내용도 굉장히 우량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 16,000원 가격도 충분히 회복하리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가격이 8,000원이면 16,000원이면 2배 정도의 수익이 아니고 무상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약 4배 정도 수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6,000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남강토건을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닉네임 머리 아파요 라는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남강토건을 4,8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언제까지 내려갈까요 하셨습니다. C등급을 받았던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강토건 기업 흐름이 어떤가요? 재무 상태 좀 봐주세요. 예.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적으로 남강통 같은 건 절대로 추천을 하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정석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C등급을 받은 그런 건설회사고 중앙건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벽산건설 이런 그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2,700원서부터 4,000 이상까지 반등을 했는데 아마 이때 반등세를 보고 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감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빛은행 같은 경우 100% 감자를 해가지고 완전히 완전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반등을 하다가 감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당했는데 이런 경우는 퇴출의 위험 또는 감자의 위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자면은 남강통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오늘의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4% 올라서 3,42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청하신 시청자님께서는 4,8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손실은 좀 크더라도 지금 끊어내시는 게 낫겠다는 진단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41,500원에 20%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다. 팔까요 하셨어요. 굉장히 기분 좋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전 KPS는 64,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차익 실현할까요? 예, 결론적으로는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량한 기업, 이제 한전의 계열 회사인데요. 한절 기술하고 같이 주가가 움직입니다. 최근 왜 이렇게 올랐냐면요. 원자력 테마에도 속하기 때문에 그 기업 내용과 함께 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올 예정이어서 5월 중순, 6월 초부터 굉장히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 추세로 접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건 약간 조정은 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추세를 깨지 않고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홀딩에 하셔서 문방에 보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남강통 같은 그런 주식보단 차라리 이렇게 실적 우량하고 차트가 살아있는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을 갈아타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종목 저가로 내려가고 있지만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 회사 위기에 있는 그런 기업보다는 차라리 실적이 좋고 고점을 뚫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연말까지 길게 본다면 10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겠다. 한전 KPS 진단 받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찬수 배박사 전문위원님과 함께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닉네임 그리고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전문가와 시청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있고요.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스타 Q&A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